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낡은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52분.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고 다림질된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남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3의 나이답게 희끗해진 머리카락,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철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25평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깨어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용인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같은 가장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그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320만 원. 그중 250만 원은 이미 아내의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각종 공과금. 남은 돈으로 그는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괜찮아.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왔듯이 이번 달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안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내 윤미정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나가요? 응,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미정은 하품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최근 네일샵에서 받은 젤네일로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그 손톱을 보며 8만 원이라는 가격을 떠올렸습니다. 참. 소연이 수학 과외 선생님 바꿔야 한대요. 지금 선생님은 SKY 출신이 아니래요. 얼마나 더 드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괜찮죠? 괜찮냐는 물음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철수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강남의 중소기업까지 매일 이 길을 오갔습니다. 25년째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철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부장님, 어제 저녁은 드셨어요? 옆자리에 서 있던 후배 사원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아, 요즘 잠을 좀 못 잤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도 그제 저녁도 철수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업부 부장으로서 그의 하루는 회의와 보고서로 채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동료들이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어때요? 신입 환영회 겸. 미안, 나는 패스할게. 오후에 결제건이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10,000원짜리 한 끼가 아까웠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와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대학생인 딸 소연이 스마트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다. 아빠, 저 다음 주에 동아리 MT 가는데 돈 좀. 고등학생 아들 진우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이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만 원. 그의 한 달 용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감사합니다. 진우는 다시 치킨을 먹으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철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25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을 때 철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상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부장, 앉으시죠. 상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박 부장님이 포함됐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상무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금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철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다녔던 이 길을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어. 리모컨을 들고 있던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구조 조정일에 나도 대상자에 포함됐어. 언제부터요? 다음 달 말까지. 미정은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요? 일단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지. 나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 어디서 일하겠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최선을 다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그날 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최대한 유지하도록 할게. 최대한이요? 최대한으로 안 되면요? 진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수능 끝나면 대학 가야 하는데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영업부장. 이력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면접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와는 좀. 두 번째 면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여 조건이 저희 예상과 맞지 않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넣고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이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 설거지나 좀 해요. 나도 바쁘다고.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 널어놔요. 세탁기 돌려놨으니까. 철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인가? 질문은 답 없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가족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용돈을 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퇴직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학원비, 대출 이자.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철수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자기 방에 있었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지. 나이가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되나 봐. 미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답답해. 친구들한테 아빠 백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게 쪽팔려 죽겠어.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빠는 이제 가족 아니야. 돈도 못 버는데.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아빠인데. 미정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뭘 해준 게 있어요. 돈만 벌어온 것 말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문제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나? 누구를 위해 희생했나?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새벽이 되었을 때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철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벽 4시 철수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닿은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앉은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 하나와 토지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2억 342만 원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상여금에서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가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바닷가 근처 150평 땅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나눠 가진 땅 중 철수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미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팔자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철수는 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진우는 이어폰을 끼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미정은 화장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철수의 목소리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퇴직금 거의 다 썼어.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생활비랑 대출 이자 갚느라. 이제 거의 안 남았어. 미정이 화장품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요? 1,000만 원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1,000만 원.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애들 학원비는요? 대출 이자는요? 미안해 구직이 안 돼서.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2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최악이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진우도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대학 포기해야 되는 거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대로 뭐라고요? 이혼하자.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돈 버는 기계였을 뿐이고. 당신 지금 이혼 서류 준비할게.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미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재산이 정말 없어요? 퇴직금 1,000만 원 그게 다야. 미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당신하고 살아봤자 미래가 없으니까.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2번.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갈 거예요? 내일 아침. 빨리 나가요. 애들한테 안 좋으니까. 미정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회중시계 하나.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이 집을 이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새벽 5시 철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걸린 벽, 아이들이 쓰던 소파, 함께 먹던 식탁. 이제 모두 과거였습니다. 잘 있어.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산역에서 속초행 첫 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기차는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창을 덮었다가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속초까지는 3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그 안에서 철수는 자유로웠습니다. 기차는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바다를 향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초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철수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기사가 가리킨 곳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150평의 땅,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초시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알아봤습니다. 펜션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억의 자본금과 합쳐 3억. 충분했습니다. 설계는 직접 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도면을 그렸습니다. 목조 2층 건물, 객실 5개, 1층에는 작은 카페 공간, 바다의 쉼표. 펜션 이름을 정했습니다. 쉼표처럼 잠시 멈춰 쉬어가는 곳. 그런 의미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인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목재를 다듬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펜션이 완성됐습니다. 하얀 목조 건물이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테라스에서는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서 수리했습니다. 벽에는 직접 찍은 바다 사진을 걸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하얀색으로 통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픈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아침 식사도 되나요? 네, 제가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속초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로 된장찌개와 구이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먹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럼요. 사진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바다의 쉼표, 속초 펜션, 힐링. 일주일 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객실이 꽉 찼습니다. 철수는 매일 바빴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떠날 때마다 철수는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 순이익 700만 원.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같은 시간 용인의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미정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급 9,860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며 그녀는 발이 아팠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학원도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과외. 언니, 왜 이렇게 바빠? 친구가 물었습니다. 돈 벌어야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진우야. 밥 먹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을 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초 여행을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펜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의 쉼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하얀 목조 건물, 바다 전망, 깨끗한 객실, 리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완전 힐링이에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아침 식사가 정말 맛있어요. 소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진을 더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엄마.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아빠. 아빠가 여기 있어요.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미정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진우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맞네. 세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뷰를 읽었습니다. 펜션 소개를 읽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일출, 손님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사장님의 뒷모습. 아빠가 이런 거랬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금 다 썼다면서.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연과 진우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었어? 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펜션 사진을 봤습니다. 예약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속초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철수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새 리뷰가 달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삶은 계속됐습니다. 철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파도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바다의 쉼표는 속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펜션이 되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2달 전에 마감됐습니다. 철수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테라스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진짜 대단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빠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그거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방해하지 말아요. 여보,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소연과 진우였습니다. 철수는 테라스에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연은 많이 말랐습니다. 진우는 키가 더 컸습니다. 아빠, 소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진우가 외쳤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2 사람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미안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철수는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순 없어요.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야. 각자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뀌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있었어. 너희가 놓친 거야. 철수는 돌아서서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떠났습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철수는 지역사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5년이 지난 어느 날 속초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지역사회 기부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 날 철수는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박철수님은 지난 5년간 총 10억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재산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왜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겁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 되죠. 가족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철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초의 기부왕, 박철수 씨의 감동 스토리. 용인의 아파트에서 미정과 소연과 진우는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철수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였는데.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TV가 꺼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속초의 밤, 철수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패를 옆에 두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빛났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철수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가, 그의 인생이 진짜 그의 것으로. 에필로그. 10년 후 바다의 쉼표 장학재단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속초에 살고 있었습니다. 펜션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바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1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지은이에요. 아, 그래요? 의사가 됐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 되세요. 네. 여성이 떠났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